95번부터는 가설 검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접 검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면서 검정도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 4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른 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수출하였다. 그러면 모집단이 있고 이로부터 뮤는 모르는데 뮤는 얼마예요? 0이구나. 0인 거 알고 또 분산이 4인 걸 알고 있는데 크기가 25개인 표본을 추출하고 그들로부터 뮤는 0이 아니야 라는 걸 주장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25개로부터 얻은 값이 현재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질문은 기강력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라는 거니까 기강력이 가장 큰 특징은 뮤의 이 값을 기준으로 유의 수준 0.05 그리고 는 0이니까 0.05가 아니라 0.025네요. 양쪽에 다 있어야 되니까 0.025를 기준으로 그리고 기강력이 두 군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선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의 그림을 x바에 대한 그림이면 z에 대한 그림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0이 진짜 되고 z의 입장에서 이 두 개의 값이 2로 계산을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 보이실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네, 보이시죠? 그러면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는 값이 진짜 뭐다? 기강력이다. 그런데 답에는 z값으로서의 표현이 없어요. x바의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죠. 주어진 문제는 조금 더 영특하게 다시 이걸 바탕으로 이 위에 있는 값이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값이 뭐니? 제가 지금 표시한 거 보이실까요? 따라서 어떤 값이 있었는데 0으로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했더니 2가 되었다. x바가 뭐니?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는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루트 n의 25, 5가 되고 시그마는 2가 되죠. 그래서 5분의 2를 나눈 값이 2다. 그러면은 반대로 x반은 2 곱하기 5분의 2를 해서 우리가 값을 0.8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0.8보다 크고 작으면 된다. 작을 땐 마이너스 0.8이다. 2번이 답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강력을 구한 다음에 이 기강력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값이 뮤와 다름을 표시를 해주면서 어디인가 있으니까 다릅니다 라고 하는 걸 뭐라 부른다? H지를 기각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이디어가 다 유사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모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표본의 크기 4인 자료를 이용하여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을 0.05에서 검정하려고 한다. 기강력은. 그러면은 똑같이 하시되 머릿속으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뮤가 3이다. 그런데 3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단측 검정이고요. 이만큼이 0.05가 될 수 있도록 이 밑으로 Z분포를 하나 더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얼마여야 된다? 1.645여야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1.645보다 작은 이만큼의 범위가 될 수 있는 X바 값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되는 거죠. X바가 있었으면 X바에서 3을 빼고 루트 4분의 2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1.645가 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반대로 추정을 하면 1.355보다 작은 쪽이다. 2번이 됩니다. 단측이냐 양측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값에 아주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문제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정균포를 따른 어떤 집단의 모평균이 10인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10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하시고요.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하여 관측한 표본 평균은 9. 그러면 나는 X바가 9니까 X바는 9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표준 편차는 2.5야. 그런데 이건 표본의 표준 편차잖아요. 따라서 S는 2.5. 이렇게 하나하나씩 N은 25. 그러면 T 검정을 할 검정 통계량 값은 얼마야? 이때 말할 검정 통계량이 결국은 뭐냐면 이 값을 T값으로 내가 옮겼을 때 얘의 상응한 T값이 얼마야?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값이 얼마요? 보통은 T에 스타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값이 얼마야? 뭐 상관없죠. 그럼 위에서 내려와서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래 9에서 10을 뺀 다음에 이제 9에서 10을 빼야 되겠죠. 내려보세요. 9에서 10 뺀 다음에 루트 25분의 2.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내가 검정 통계량의 값이고 그걸로 얼마나 먼지 한번 비교해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98번 중량이 50g으로 표기된 제품 10개를 랜덤 추출해서 평균 X바, 표준 편차 S, 제품의 중량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평균 뮤에 대해서 50이다, 50보다 작다, 검정. 그러면 10개입니다. 그럼 T 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시그마도 없어요. 그러면 T 검정 분명하고요. 전체 값을 빼주는 거죠. 49에서 50을 빼주고 그리고 루트 씌울까요 말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죠? 루트 n분의 s, 루트 n분의 s. 아,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식을 찾는 거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왜 t라고 썼습니까? t라고 쓴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t분포에서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t0라고 썼네요. 보통은 t스타라고 쓰거든요. t0 괜찮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값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0라고 쓰는 게 현재 제 책에서는 일관된 표현이군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그러면 이거를 줬다는 얘기는 시그마가 10이다 라는 거예요. 아, 시그마 제곱이 10이다. 그러면 시그마는 x 루트 10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분석할 것 같습니다. 평균의 x바가 1.3이고 유의 수준 5%에서 1.2냐 1.2가 아니냐 그럼 양측 검정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6을 양쪽에 이렇게 기각으로 할 것 같은데 아 검정 통계량의 값은 얼마냐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x바를 이용해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그 x바의 입장에서 1.2를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있는데 x바가 1.35니까 1.35고 그리고 는이 아니니까 2.25 그래서 이 차이를 지금 표준 정규분포 Z로 바꾸면 이 바꾼 Z값이 얼마니? 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3에서 1.2를 뺀 다음에 루트 100분의 10 0.15 0.15 3번 어느 조사기관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0세 아동의 평균 키가 112cm이고 표준편차가 6cm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36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표본 평균이 109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12에서 109면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양측 검정이네요. 양측 검정이고 좌우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사용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2에서 109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검정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들어가면 시키는 걸 다 확인해야 돼요. 즉 아래쪽에 Z로 바꾸어서 10세 아동인데 표준 편차가 6이니까 Z로 바꾸어서 이 값을 0으로 두고 이렇게 바꾼 값이 얼마야 라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9에서 112를 빼고 루트 n분의 루트 n은 36이니까 6분의 그다음에 시그마는 6이죠.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옳은 거는 검정 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지금 틀렸구나. 규모값을 기각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3하고 뭐랑 비교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1.96. 그래서 규모값을 기각한다. 기각할 수 없다. 아니고 미사를 판단할 수 없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한 다음에 유의 수준을 정하는 1.96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랑 비교하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결과를 쓰실 때는요. 지금은 주관식이 아니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주관식의 입장 결과를 쓰실 때는 유의 수준 0.05 하에서 반드시 써야 되고 이거 안 쓰면 감점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0세 아동의 평균 키는 얼마라 할 수 없다? 112cm라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통계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쓰면서 모든 결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은 평균 20시간, 표준 편차가 3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럼 20이다라는 거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36명의 학생을 조사했더니 평균 19시간, 20시간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시간보다 작다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뮤가 20이다. 뮤가 20보다 작다.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림상에다 놓고 시작을 합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검정 통계량의 값 계산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계산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나 한번 보려고요. 유의 수준 가설 검정이 카이제곱 분포가 이용된다. 이건 당연히 틀린 거고. 유의 수준 0.0에서 검정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독서 시간 20시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이면요. 작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표본문서에 알려져 있지 않아 가설 검정 수행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걸까?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해 보면 되겠네. 그래서 20에서 19를 뺀 다음에 6분의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2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마이너스 2가 맞네. 1번이네요. 풀이를 보니까 이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45보다 작으니까 규모가를 기각하죠.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이미 분명하고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의 전년도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을 조사할 때 평균 209만 원으로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값은 X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는 50이 되고요. 그쵸? 뮤 200이냐 뮤 200보다 크냐 이렇게 H0랑 H1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검정 통계량의 아까 검정 결과는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해보면 보통 되거든요. 현재 단측 검정입니다. 그러면은 0.05에서는 1.96을 사용해야지 안 되는구나. 1.645를 사용해야지 되겠죠? 1.645보다는 다 둘 다 크네. 이 결과가. 그러니까 가설 검정에서는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이냐 2.0이냐가 답이네요. 네, 1.8이네요. 그래서 비교해서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답이다. 그 다음에 103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에서 50이다 5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를 표본을 뽑았고요. 49.02 작게 나오긴 했는데 통계적으로 작을까? 이번엔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가 오니까 시그마가 5다라는 걸 알았고요. 유효 확률을 구하랍니다. 이거는 계산해 봅시다. 즉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결과를 보니까 5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x바가 49.0인데 그러면 가설 검정에서 지금 n이 몇 개죠? 100개니까 크니까 z를 이렇게 바꾸어서 z분포를 이용할 거예요. 0. 그리고 이 값을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1.96으로 값 자체가 1.96이 되네요. 그냥 풀이를 한 거예요. 어떻게 풀이했어요? 책에도 있지만 여기 있네요. 내가 가진 정보에 대해서 검정 통계량의 값 마이너스 1.96.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는 확률이 이거는 1.96이라는 그 범위가 아닙니다. 현재 검정 통계량의 값이 1.96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왼쪽에 있어야 되는 확률이 유의 확률이 되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값이 0.025일 때의 마이너스 1.96이니까 쉽게 0.025임을 계산해봐라 이런 뜻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P값을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오른쪽에 105번처럼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으니까 P값이란 내가 계산한 검정 통계량에 대한 확률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물표본 1부터 n까지 근데 이번엔 30개밖에 안 뽑았대요. 모평균무와 표준편차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모집단에서 추출되었을 때 그러면 T값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 T값이랑 T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평균이 뮤0인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옳은 것은 그러면은 자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표준 편차가 없어. 그럼 이거 대신에 S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X바 마이너스 뮤0를 루트 n분의 S 이거를 살짝 바꾼 게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으로 위로 올려서 S
1번이 되는 거예요. 식을 보면서 어디 갔어 루트 n 이러지 마시고 아 얘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해설을 보니까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리고 개수도 작으면 T분포를 이용하는 것 잊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균포를 따른 집단의 모평균의 값에서 20이다 20이 아니다 그러면은 양측 검정이고요. 25개의 평균을 구해봐서 18.4가 나왔는데 20보다 작긴 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5니까 시그마가 5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유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늘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선은 현재 20이냐? 그런데 이쪽에 18.4가 나왔어요. 유의 확률은 이 값에 대해서 이만큼이 P값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상응하게끔 현재 25개면 자유도가 n-1인 모집단의 시그마겠구나. Z값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8.4에서 20을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봐라 라는 뜻이죠. 계산을 해봤더니 이 문제도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1.96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96. 네. 계산하기 편하게 자꾸 이렇게 계산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96의 이쪽에 있는 확률은 0.025죠. 그래서 답은 0.025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뮤가 20이다. 20이 아니다. 양측 검증이에요. 그럼 양측 검증이면 이쪽에 0.025 말고 반대쪽에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P값이 합해서 P값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거를 반으로 나눠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오는 거냐면 유의 수준이 0.05인데 양측일 때는 알파분의 2를 해서 0.025로 바꾼 다음에 합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P값도 사실은 제가 방금 구한 건 2분의 P값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2배가 해야 P값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0.025가 아니라 0.05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저처럼 한번 걸러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늘 내가 현재 선택한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답을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 단어부터 얻은 표본의 크기 n인 자료를 이용하여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증을 했는데 같다 크다 크다예요. 그러면 단측 검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s를 나누고 2가 됐습니다. 그러면 2가 됐다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뭔가 한쪽에 자유도가 2가 되는 그쵸? 그래서 그림으로 따진다면 양측 검정인가요? 큰 검정이니까 양측 검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모양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료가 n-1인 여기가 2가 되는 내용으로 이쪽에 어떤 값이 있느냐 하고 한번 찾아봐라.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양측 검정이면 둘을 더해야 되는데 단측 검정이면 하나만 있으면 되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측 검정이니까 이쪽만이 뭐가 된다? 기각력이 됩니다. 그리고 P값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보다 큰 쪽 3번이 P값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P값을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 분포가 확실하게 있어야 확률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6번 같은 문제를 반대로 주고 답을 표시할 수 있는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오후에 중간시간 휴식시간 20분을 정하였는데 지금 옆에서 보고 있던 총무 과장이 20분보다 조금 더 많이 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쉬면 안 되나? 네, 뮤가 20이다, 뮤가 20보다 크다 이렇게 보고 1000명 중에서 25명을 조사한 결과 이 말은 결국은 25명을 조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라는 얘기를 쓰지 마시고 25명을 뽑았더니 휴식 시간이 22분이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n이 25, 그 다음에 x바가 22 이렇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 s가 3, 그 다음에 유의 수준 0.05, 그 다음에 시간이 뮤가 20분보다 크다 이렇게 단측 검정입니다. 그런데 n이 지금 25보다
30보다 작은 개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될 분포는 T분포 도움이 되게 딱 이렇게 들어있네요. 1.711이라는 값도 줬고요. 검정 통계량은 1.711보다 작은 쪽이어야 될까요? 큰 쪽이어야 될까요? 큰 쪽이어야 될 것 같은데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크면은 채택한다. 뭔가 이거는 둘 다 반대인 것 같아요. 땡. 종업원의 실제 휴식 시간은 규정 시간 20분보다 더 짧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짧은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긴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됐다면 길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짧다라는 게 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 문제를 낸 사람은 4번처럼 하길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종업원의 실제 휴식 시간은 규정 시간보다 20분 더 길다고 할 수 있다. 이거 보려고 연구한 것 같은데 내려가서 먼저 가설을 세운다. 가설 세웠습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을 정했습니다. 각각의 값을 넣어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했습니다. 3.33과 기각력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3.33이 더 크네. 이런 20분보다 더 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설 검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8번 모평균 세타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0.042, 0.522. 사실 신뢰 구간이란 단어는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뭔가 값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세타 햇이라고 하는데 세타 햇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042와 0.522 어딘가에 뮤가 있을 거야 라고 여기서 세타죠. 세타가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신뢰 구간을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귀무가설 세타는 0이니? 대립가설 세타는 0이 아니니? 하고 누가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 구간만을 이용해서 이 유의 수준 0.0에서 검증할 수 있느냐. 참고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랑 유의 수준을 신뢰 구간 구하는 게 이제 신뢰 구간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는 거랑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놓일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선 1번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우리는 0이냐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0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0이 있으니까 0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신뢰 구간과 가설 검증은 무관하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기초로 검증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사실 2번이 통상적인 생각인데 지금 문제는 그러려고 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3번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표준 정규분포의 임계값을 사용하는지 또는 T분포의 임계값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4번 신뢰 구간의 상한이 0.522로 0보다 크므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해석에서 어떻게 답을 내실래요? 만약에 진짜 이게 그냥 답이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것만 제거하면 2번, 3번. 그 다음에 1번은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규모가설 기각할 수 없다. 이게 맞을지 신뢰 구간의 상한이 0.522로 0보다 크므로 규모가설 기각할 수 있다. 이게 맞을지. 저는 1번이 그나마 가장 맞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0.05를 왜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해설을 볼게요. 모평균 세타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요거고 모평균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모평이 가질 수 있는 값이 0도 있고 0이 아닌 값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구간에 0이 포함됐다라는 것은 모평균이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값이 0이 모평균일 수 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다면 규모가서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08번처럼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성에 입각해서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분포 지금 시그마를 100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0으로 준 거죠. 모집 단어부터 추출된 크기가 100, n이 100개고요. 그리고 1.5냐 1.5보다 크냐. 근데 표본 평균이 1.8보다 크면 x바가 1.8보다 크면 기각하려고 한다. 아, 이거는 제 말이 이게 아니군요. 제가 아직 표본 평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본 평균이 1.8보다 큰 쪽에 있으면 저는 기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1.8을
기준으로 기강력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제1.5류란 어떤 걸까요? 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5류는 알파만큼의 어떠한 잘못된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X바 값이죠. 그러니 얘를 Z로 바꾸어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1.8에 1.5를 빼고 루트 100분의 10, 0.3입니다. 이 값이 0.3이 나오네요. 그러면 0.3보다 큰 쪽에서는 기각을 하는 것이 H0의 입장에서는 제1.5류를 범하는 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16인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100인 확률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 8이냐 6.416이냐. 보통은 H0를 선택할 때 반대로 뮤가 8이다의 반대로 8보다 작다 이렇게 했지 뮤가 6.416이야 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죠? 감안해서 뮤가 8보다 작다. 그리고 나는 6.416이길 바래. 이때 쓰는 게 이전의 관계들은 이렇게 8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번 관계는 6.416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어 하고 그들의 관심을 옮기겠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X바인 기강력이 7.2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딘가 7.2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강력이라는 거죠. 이게 기강력. 이들의 H0의 입장에서는 그럼 제1.5류와 제2.5류를 범할 확률은 1.5류가 이 7.2보다 작은 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류는요. 6.416을 기준으로 다시 7.2의 입장에서 오른쪽 이만큼일 확률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이만큼일 확률. 따라서 제1.5류를 범할 확률과 2.5류를 범할 확률을 직접 비교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는요. 두 가지 입장에서 계산하셔야 돼요. 하나는 똑같은 그림이지만 8을 기준으로 7.1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7.2지만 6.416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만큼일 확률을 구하는 게 알파의 역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이 값을 기준으로 이만큼을 구하는 게 베타의 역할에서 봐야 될 값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위로 올라가서 지금 알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7.2보다 작은 그런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두 가지 다 어느 값에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Z값이 있다라고 바꾸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얘가 0이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됐니? 이런 거고 이쪽에서는 얘가 0이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됐니? 하고 서로의 Z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6.416에서는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 된 거죠. 제 이야기가 알아들으실 만한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의 입장에서 반대로 가니까 2보다 작을 그쪽의 값이 0.023이 되는 거고 1.96보다는 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0.025가 된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위로 올라가서 답은 답은 2번 제1종오류를 범할 확률은 0.023이고 제2종오류를 범할 확률은 0.025다. 이렇게 그들의 확률 범위를 구해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110번 문제 참 좋은 문제인데 순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연습해 보셔야지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111번입니다. 정교분포를 따르고 있고 시그마 제곱이 1이다 라는 거 주었고요. 그 다음 뮤가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뮤가 0보다 크냐 라는 범위 안에서 1을 준 거죠. X바가 2보다 큰 검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진 문제 또한 1종오류, 2종오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제가 표시를 하면은 또 위에는 값하고 잘 안 보여서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앞서 잘 이야기했지만 먼저 0인 상황에서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1인 상황에서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다. 뮤가 0이다 그러면은 규모가설 입장이고 뮤가 1이다 그러면은 대립가설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값이 2인데 2면은 또 이게 좀 반대다. 더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림을 잘 써야 되겠다. 야, 뮤가 1이다. 그러면은 2라는 값이 내가 지금 가진 값인데 2라는 값 그리고 2보다 큰 쪽에서 기강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기강력이다 라고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강력에서 얘네들이 겹치는 왼쪽에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그림 아래 이 그림이 보통은 비교할 때 쓰는 건데 현재 주어진 문제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천천히 야무지게 풀어야 되는데 일종 오류의 정의상 이 값의 오른쪽에 있는 게 알파고요. 이종 오류의 정의상 이거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또 분포가 이렇게 있다면 또 이거의 이쪽이 베타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 라고 해서 좀 이상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석은 잘 하셔야 돼요. 0을 기준으로 2까지의 범위와 1을 기준으로 2까지의 범위 분명히 1종 오류, 2종 오류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답을 좀 보면 1종 오류는 2보다 큰 쪽으로 값을 구하는 거죠. Z가 2보다 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2보다 작은 쪽 잠깐만요. 2보다 작은 쪽 그렇지 죄송합니다. 베타가 여기가 아니라 제가 그림을 아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베타는 여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의 규모가설을 채택할 쪽이 반대쪽이니까 여기네요. 여기. 네네네. 그리고 이때 이 값이 현재 뮤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야지 정상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x바가 2보다 큰 쪽이면 우리는 반대로 2보다 작은 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뮤를 1로 보고 거기에서 1과의 차이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0과의 차이 그러면은 z가 1보다 작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 보더라도 그러네요. 여기는 2로 그냥 바로 보이네. 0이니까 한 2. 여기는 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으로 계산하는 거네요. z가 값이 큰 쪽으로만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보다 큰 쪽으로 들어가면 0.1587.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으로 들어가면 0.0228. 확률 값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옳은 거죠. 제1.5를 범할 확률은 전체에서 2를 뺀 거니까 이쪽은 아니고 제2종5를 범할 확률은 전체에서 0.1587을 뺀 거니까 제2종5를 범할 확률이 맞는데요. 그리고 검정력은 제2종5를 범할 확률이 베타에서 얘가 1 빼기 베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1이 되느냐를 볼 수 있어요. x의 관찰값이 1이라면 규모가설을 기억한다. x 관찰값이 2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이면은 규모가설 기억할 수 없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 110번, 111번 둘 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천천히 보여드리긴 했는데 연습해 보시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0.028, 제2종5를 보면 0.8413. 그리고 검정력은 1에서 0.8413 빼는 거니까 0.1587이겠죠? 이렇게 계산해서도 둘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